음식을 사랑하는 형욱 씨의 먹방은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된 폭식으로 과도하게 쌓인 복부지방. 결국 지방이 쌓여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만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거기다 빠른 식사 속도와 폭식까지 식습관이 여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비만으로 인생에 풍파가 많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제가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녹용을 먹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용 탓인지 몰라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4.3kg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80kg였는데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120kg 확 찌더니 어느 날 더 먹고 자는데 140kg까지 나갔던 거예요. 소아 비만이었던 형욱 씨는 어릴 때부터 유독 음식을 남기는 걸 싫어했는데요. 체중은 140kg까지 증가했고 아예 폭식을 적성으로 살려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하는 분은 집밥 보이시죠? 스테이크, 그다음에 오징어 젓갈. 예, 살 안 쪘다고요? 아이, 저 많이 쪘는데. 음식을 사랑하는 형욱 씨의 먹방은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게 됐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어릴 때부터 반복된 폭식으로 과도하게 쌓인 복부지방. 결국 지방이 쌓여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뭐냐, 살이 찌다 보니까 지금 허리 수술해서 피는 6개를 박아놓은 상태거든요. 45세 이른 나이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형욱 씨. 문제는 지금도 통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우, 허리 통증에 앉아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자꾸 눕게 됩니다. 아우, 배하다. 살이 찌면은 이게 이제 앞에 배가 이렇게 불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살이 찌면 안 될 것 같았고 방송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살 때문에 택시기사로 전향했지만 결국 건강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은 장애 판정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칼로리 높은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예. 오늘의 저녁 메뉴는 치킨입니다. 비만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거기다 빠른 식사 속도와 폭식까지 식습관이 여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먹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형욱 씨 건강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주치 이영래 교수한테 들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4, 5, 6번을 지금 하나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3, 4번의 디스크는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3, 4번 디스크가 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척추를 지방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수술 부위로 인해 다른 디스크가 무게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욱 씨처럼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배를 내밀고 걷다가 척추가 휘고 무게의 중심이 다리가 아닌 척추에 쏠리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병합니다.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디스크 발병률이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허리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살을 빼서 체중을 조절해서
허리 통증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치료법은 다이어트.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허리 수술했다고 해도 이 비만 때문에 허리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들고 앞으로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통증이 있고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너무 모르겠어서 난감하네요. 그동안 살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에겐 어렵기만 한 다이어트.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이나 척추 관절, 허리 디스크는 비만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세팅된 것이 아닙니다. 비만이 환자분들에서 신경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주변에 있는 지방이 과증식하는 병과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비만인 디스크 환자분에게 있어서 체중 감량은 증상 조절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는 체중 때문에 혼자서 운동하기가 힘든데요. 재활치료실에서 통증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돕는 운동을 배워봤는데 참 힘듭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증, 지방간염,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위험도도 올라가고요. 또 일부 암에서도 역시 비만한 환자들이 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를 넘어서 우리 많은 질병 등의 근본적인 그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0배 높고 암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 때문에 병원을 찾은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30대 때만 해도 제가 50kg 정도였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다이어트에 좀 관심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요요 현상이 자꾸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80kg 중반이 된 것 같아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거의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30kg 이상 증가한 체중은 그녀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던 쇼핑도 사이즈 때문에 포기하고 매장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 오직 인터넷으로만 큰 옷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비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량도 적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한쪽이 다리가 아파갖고 못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괴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이 다 고관절, 인공관절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 화장실도 거의 기어갈 정도로 아팠어요. 못 걸어, 땅을 못 디뎠으니까. 체중 증가로 인한 고관절 괴사로 작년에 수술까지 받았던 문양숙 씨. 일단 정확한 진료를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1년,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양숙님. 네. 그녀의 주치 이호성 교수한테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환자분이 과거에 잦은 음주력이 없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이런 병력이 없으시다면 환자분의 신장 대비 체중을 계산한 BMI가 30.8 정도 나오는데 이런 비만이 이런 대퇴골두 괴사의 하나의 위험 요소였을 수는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는 이 정도 관절염은 아주 조심해서 생활을 하셔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양측 고관절을 했던 이런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기가 매우 쉬운 이런 상태입니다. 체중이 관절을 압박해 결국 50대 이른 나이에 인공 고관절까지 삽입했습니다. 시작은 대퇴골두 괴사였습니다. 대퇴골두란 허벅지 뼈인 대퇴골의 끝 부분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유입되는 혈류량이 적어지면 대퇴골두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관절 괴사의 경우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대퇴골두로 가는 혈행이 막힐 경우에 이런 골괴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 체내에 있는 지방들이 이런 혈행의 흐름을 방해해서 대퇴골두의 괴사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도 심해졌답니다.
작은 움직임도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더 이상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를 나눌 때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이미 4단계 정도에 와 있을 정도로 심한 관절염이 있으신 상태고요. 결국 비만으로 무릎까지 망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관절염 4기 판정. 지긋지긋한 살 때문에 망가진 전신 관절. 중요한 건 살을 빼지 않으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진짜 하늘이 하얀 게 아니라 까맣고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살을 좀 빼보려고 웬만한 노력은 다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럼 이제 마찰도 좀 심하게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일상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통증.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만은 체중을 지탱하는 이런 하지의 관절들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같은 관절염이 있어도 증상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을 줄이는 일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관절염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같은 관절염을 가진 환자에게서도 증상을 매우 가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실험에서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 했을 때 2년 후 관절염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